인기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시한부죠. 최근 이 대학 입시라는 이 드라마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에겐 희망이 되어주는 수시 전형이죠. 오늘은 그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합격의 기회이자 입시 출구인 대학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성고사 전형이 과연 무엇인지 개요를 좀 봐야 될 텐데요. 2019학년도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12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 적용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이 대학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학들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우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 경기권의 대학과 그 외 대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고려대랑 홍익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서울 경기권의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들 이미 지원은 다 끝났을 텐데 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지원한 대학들에서 이제 수능 전까지 같이 수능과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우선 이 적성고사 이 대학들 모두 다 세 가지 교과,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모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모두 주관식 없이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지선다형과 오지선다형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지선다형이랑 오지선다형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 사지선다형과 오지선다형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이란 말이죠.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보다 보면은 찍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오지선다형을 주로 지원한 학교의 학생들은 찍는 것을 좀 미뤄둬야 됩니다.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지선다형은 수학적 확률이죠. 5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지선다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인 4분의 1, 이 중에서 하나라도 확실히 답이 아니라는 걸 걸러낼 수 있다면 3분의 1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사지선다형과 오지선다형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이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40개에서 60개 정도 지금 그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40개에서 60개 정도라는 건데 이건 수능에서 나오는 문항보다 평균 1.5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시험 시간은 60분에서 100분으로 시간은 또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적어요. 2분의 1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 모두 다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균 등급이 내신과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겠죠. 평균적으로 3등급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등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적성고사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죠. 전형 방식은 여기 기재된 대로 학생부가 60% 그리고 적성고사가 4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게 되면 전체 총점 600점과 400점 합쳐서 1000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서 600점에서 우리 지원하는 적정 등급 내의 학생들은 600점 만점 중 거의 500점을 기본 점수로 가져갑니다. 제로 베이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준비할 때는 적성은 10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시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수학의 강점을 보는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려대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아예 수학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학보다 국어나 이런 데 배점이 더 높은 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전반적으로 모두 수학을 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한다면 다른 과목을 준비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강점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고대 인문의 경우에는 수학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체감 난이도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수능 난이도의 80%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항수는 전체 수능보다 약 1.5배 정도, 시간은 약 절반 정도, 그리고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겠죠? 문제의 난이도가 80%인데 체감 난이도는 그러면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 2배가 조금 넘는
이런 난이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능만큼이나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잘 유념해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2개 학교 지금 하나하나 좀 개요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일 처음 가천대학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인데요. 이 가천대학교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는 1,012명이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보지 않았던 자료라면 아마 첫 번째 얘기일 것 같아요. 학생부가 약 9.5%, 적성고사가 90.5%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60%랑 40%랑은 좀 약간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적성고사 만점 맞으면 전체에서 90.5점 정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과 합격자의 평균 개수는 여기 밑에 4등급과 38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내 내신 등급이 아니라 현재 내신 등급으로 산출한 등급의 합격자의 등급이 4등급이니까 이 등급에 가까운지, 그리고 내가 이 등급보다 한두 등급이 미뤄졌다면 적성고사 개수는 내가 여기서 한두 개를 더 맞출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는 난이도도 가장 높은 학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 학교를 좀 볼게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인데 이 학교는 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특히 수학 문제에서 좀 강점을 보일 텐데 특이하게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국어에서 문항수가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좀 많습니다. 문항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글자 수가 좀 많은 건데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되려 이 부분에서 좀 변별력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도 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좀 많다는 거 유념해야 됩니다. 전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4.3등급, 그리고 적성은 45개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전체 60개에서 45개면 75점 정도가 나오죠.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라는 거, 요거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학교를 좀 볼게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우리 학업능력고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적성고사죠. 이 고려대학교는 홍익대랑 함께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고려대학교는 그 홍대와는 좀 다르게 난이도가 좀 약간 높은 편이에요. 홍대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난이도인데 이 등급이 높은 대신에, 난이도가 높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추면 거의 합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재학을 하면서 소속 변경 제도라는 게 있어서 서울 안암 캠퍼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학교를 볼게요. 꽤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학교인데 을지대학교입니다.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원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 학교에서 모집하는 인원 대비 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 계열 학과가 많다 보니까 역시 그 개별 경쟁률이 좀 높은 걸 보여주고 있죠. 체감 난이도도 역시 좀 높은 편이고요. 대신 합격자의 내신 등급과 적성고사 맞춘 개수가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6등급인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꽤 괜찮은 기대를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선생님이 좀 자신 있게 얘기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을지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긴 했지만 이 내신 등급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등급대가 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적성고사 준비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배점이 다르다고는 했는데 특히나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지대학교는 내가 어느 문항에서 맞춰야 되는지, 어느 교과에서 맞춰야 되는지 사전에 꼭 이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를 볼게요. 우리 인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대학교죠. 한성대학교는 적성 우수자로 뽑는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수준이 이 아주 높다고도 할 수 없고 아주 낮다고도 할 수 없는 약간 중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교와
이 가천대학교의 어떤 그 경계에 있는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성대학교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내신 등급이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다른 학교들보다 내신 등급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죠. 5.5등급 기준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완전 6등급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꼭 잊지 말고요. 자, 그리고 다음 학교를 보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상당한 인기를 보여준 학교예요.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적성고사로 모집하는 인원이 500명이 넘었죠. 이 내년과 내후년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런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6등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적성 만점은 92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원대학교가 올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내신 등급도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적성고사에서 맞춰야 되는 평균 개수도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렸습니다. 아직까지 폐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때까지 점점 더 인기가 더해갈 거라고 예상되는 학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역시 체감 난이도는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낮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다음 학교를 볼게요.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학교예요. 왜 서경대학교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처음 적성고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성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 6개에서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적성고사를 약간 시범 삼아서 보겠다는 생각으로 서경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성고사를 하는 일반 사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권 내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시험을 보고 있고, 게다가 인서울 학교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조금 낮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서경대학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하는 거죠. 체감 난이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전체 4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은 27개 정도, 절반에서 조금 넘어가는 건데, 물론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역시 한 7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70점 정도보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낮은 학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꽤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서경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 말고 서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인 다른 대학교들을 좀 지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경대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학교들의 경향도 같이 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인서울이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삼육대학교죠.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등급대가 가장 높습니다. 선생님 3.9등급이면 4등급이랑 비등비등한데요라고 생각할 텐데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합격자의 전체 평균 등급이 3등급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3등급에서 5등급이고요. 3등급에서 5등급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보통 5등급만 귀에 남아요. 아, 난 5등급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등급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육대학교는 그런 학생들 중 가장 좀 선두에 있는 3등급 학생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리고 경쟁이 좀 셀 것. 내 등급대가 좀 낮았다면 남들보다 적성고사 개수를 훨씬 더 많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 평균 내신은 3.9등급이었고요. 적성은 45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 등급이 5등급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48개에서 49개 정도는 맞춰줘야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작년 적성고사 합격자의 평균 개수를 파악하는 건 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학교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좀 진입장벽이 낮은 학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성결대학교를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한신대학교, 그리고 평택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지원했다면 아마 내신 등급에서 조금 낮은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6등급 기준으로 적성고사 거의 99%라고 해놨죠. 만약 내 내신 등급이 6등급이야 그렇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적성고사에 매진하면 됩니다.
적성고사에 매진을 하긴 해야겠는데 우리가 이 적성고사를 아마 하는 학생들이 지금 6등급이었다면 아마도 말이죠. 6등급인 학생들은 나는 지금 준비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6등급이니까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대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선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적성고사 전체 50문항 중에 35개 역시 70점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70점 정도의 수준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 정도는 가볍게 패스하고 나머지 푸는 문제 중에서 오답이 5개 정도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좀 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결정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아주 낮습니다. 평택대학교와 정말 서로 누가 아래인지 막상 막하를 다루는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죠. 자, 그리고 다음 학교를 좀 볼게요.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기준이 하나 보이죠? 7등급 기준이에요. 여지껏 보여줬던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기준이죠. 7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적성고사 만점 맞으면 94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제 몇 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대체 적성고사 이 학교에서 몇 점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 제가 이 점수만 알아서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체 학교들 모두 80점 만점이라고 생각해주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개 중에서 42개, 20개 정도 좀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신 산출 기준이 상당히 자비롭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이제 내신 많이 놓았었던 친구들도 충분히 못했던 내신 많이 버리고 잘한 내신만 끌어모을 수 있는 내신 산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수시 모집 지원이 끝났겠죠. 아마 앞뒤 안 보고 그냥 적성고사라서 지원을 했다면 지금 한번 내신 산출 점수 보고 내가 몇 개 정도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학교를 볼게요. 이제 두 학교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적어서 지원자 수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홍익대학교에 상당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적성고사를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평균적으로 결시율이 4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교실 하나에 3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시험장이 되게 휑하게 느껴질 만큼 결시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응시하러 온 친구들, 절반 정도는 응시를 하러 오죠. 절반 정도의 응시자들 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는 합격하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시자도 많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힘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2개, 3개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 합격으로 많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지원을 했고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정말 높으니까 반드시 수능 최저를 맞춘 경우에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저는 홍익대학교보다 조금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결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학교입니다. 이 신생학교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대학교가 신생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성고사 전형에서는 거의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인데 벌써 이제 여러분들한테 평택대학교는 2021학년도까지만 적성고사 전형을 하게 됩니다라는 게 벌써 발표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하게 되는데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7등급 기준으로 적성고사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역시 7등급까지는 지원해 볼 만한 학교다. 하지만 선생님이 8등급이라고 하진 않았죠. 8등급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 내신이 8등급 정도대가 나온다면 모두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 25문항, 수학 25문항이 있고 총 50문항이라고 했는데 적성 맞춘 개수를 보면 상당히 높죠. 이거 100문항, 그러니까 100문항을 100점? 이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8점입니다. 정말 높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은 7등급 학생들이에요. 물론 내신 산출 결과가 5등급이라고 했는데 내신 산출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5등급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5, 6, 7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44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난이도가 정말 낮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도 되는 학교 중에 하나다. 선생님이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라고 하죠. 각자 수준별로 학교를 지원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적성 난이도가 가장 낮은 학교,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적성고사 전형이 있는 12개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볼 거는 좀 경쟁률 탑 이 대학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경쟁률 탑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마 지금 설명 들으면서 대충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이 대학들이 어디 있냐면 일단 제일 처음 탑 3 중에서 첫 번째는 서경대학교 30대 1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서경대학교는 이 탑 3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서경대학교가 올해 탑 3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적성고사 전형이 계속 시행이 되면서 이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전략적으로 서경대학교에 먼저 응시해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 해서 미뤄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아마 장점도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률이 많은 학교는 가천대학교예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29대 1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작년에는 가장 높았던 학교가 학교 평균 경쟁률이 26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위인 가천대학교가 29대 1입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학교는 삼육대학교. 원래는 삼육대학교가 작년 1위였습니다. 근데 삼육대학교가 이제 3위로 밀려났어요. 삼육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그런 통념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은 낮은 등급대의 학생들이 좀 피한 것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경쟁률 1, 2, 3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말고 그럼 그 다음으로 지원자 수가 많은 학교는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원자 수가 많았던 학교는 제일 1위는 거의 29,886명. 가천대학교예요. 가천대학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1,012명을 모집하는데 선발 인원이 1,012명인데 29,886명. 그러니까 거의 3만 명이죠. 3만 명이 육박하는 학생들을 이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큼 가천대학교는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높은 결시율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게다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경우 그 소속 변경 제도까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서울 경기의 대학들이 편중돼 있는 반면 고려대학교와 홍익대 단 2개 학교만 그 외 지역에 있습니다. 충남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권 학생들은 요 고려대학교가 가천대학교보다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학이에요. 수원대학교입니다. 아마 이제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예고는 되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이제 탑 3 안에 들어온 학교예요. 수원대학교는 앞으로 남은 폐지하는 2022학년도 전까지 계속 조금씩 인기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학교입니다. 아마 수원대학교가 적성고사 폐지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학교가 아닐까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좀 또 다른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부 반영 방법을 좀 이제 살펴보죠. 학생부 반영 방법은 일반적인 반영 방식 말고 좀 특이한,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학교들만 선생님이 모았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보통 과학까지 끼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국영수, 과사 이 교과를 전부 평균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은 모두 좀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교과별로 4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왜 특이한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를 지내게 됩니다. 5학기를 지내게 되면 시험도 5번을 보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각 교과별로 5개의 과목, 5개의 내신이 최소한 산출이 되게 되는데 4개, 3개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다? 못한 걸 하나 정도 뺄 수 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수험생들이랑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3학년에 올라와서 잘 안 됐어요. 1학년 때 못했는데 2학년, 3학년 때부터 올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교과목이 한두 개 정도 버릴 수 있는 이 방식에서 상당히 득을 보게 되죠. 자,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뭐 서경대. 서경대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과목으로 안 좋은 부분을 씻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학교를 볼게요. 이 다음 페이지의 학교를 보면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홍익대 이렇게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별 3과목을 가져가는 평택대.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평택대학교 7등급 학생들이 거의 뭐 만점과 가깝다고 했는데 왜죠? 라고 했던 건 바로 이 부분. 부분적으로 잘한 것들만 모으면 충분히 내신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 기준을 가진 게 평택대죠. 선생님이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예요. 정말 새롭지 않아요. 전체 5학기에 5개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대학교는 이것을 특징이라고 해서 내세웠어요. 아마도 여기 대열에 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아직 내신 산출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냥 교과, 학교에서 줬던 내신 산출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적용하되 총 12개 과목에서 전형을 이거 보고 있죠. 그러니까 홍익대학교가 이 인기도에서 맨 밑에 있었던 이유라고 되죠. 이게 만약 홍익대학교가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다면 홍익대학교는 조금 더 높은 인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상당히 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아이러니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홍익대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등급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교다 보니까 그 지원자 수가 적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학생부 반영 방법을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선생님이 좀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성고사만 올인해서 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일단 무작정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된 이 수시 모집 전형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앞뒤에 안 보고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나는 그래서 지금 안정권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일단 내신이 5.5등급인 학생까지는 가천대, 삼육대, 홍익대 요 정도, 세종까지, 홍익대 세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정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6등급까지는 한성대, 그리고 내신 6.1등급은 을지대학교, 그리고 6.2등급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리고 6.3등급 같은 경우는 고대 세종, 서경대, 수원대 요 정도까지가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6.9등급까지는 성결대학교고요. 이제 나머지 얘기하지 않은 7등급까지는 한신대와 평택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선생님 저는 그러면 6등급인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5.5등급에 들어가지 않는 가천대학교 저는 합격 못하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신 산출 방식으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부터 내신 등급을 만회할 적성 문항수 계산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또 다시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천대학교의 좀 예시를 아까 전에 했던 걸 좀 띄웠는데 가천대학교에서 제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4등급, 그리고 적성고사에서 맞추는 적정 평균 개수는 38개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점수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해보죠. 자, 그러면 점수 계산하는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5등급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때 5등급까지가 원래 안정권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만약 6등급인 경우에는 내신 총점을 몇 점을 맞게 되냐면 전체에서 18점이 떨어진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6등급이었다면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4등급이라고 했죠. 평균이 4등급이니까 안정적인 등급은 물론 4등급이겠지만 좀 노력해 볼 만한 등급은 아마 5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등급과 6등급 간의 내신 점수 차는 18점이 나게 됩니다. 18점이에요. 이 18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가천대학교는 인문과 그 자연에서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의 배점이 각자 써 있죠. 이 중에서 인문은 국어가 4점이고요. 자연은 수학이 4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과 자연에서 각자 4점짜리 문항을 4개 정도 맞췄을 때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죠. 사실상 이제 6등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4개 정도는 맞춰줘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각 학교마다 요 적성고사의 문항당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수와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속한 등급과 합격자의 평균 등급의 점수 차이를 봐서 점수 차이를 문항 몇 개로 극복하는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난 일단 지원을 했으니까 몰라요. 그냥 열심히 준비만 할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몇 개 정도를 맞출 수 있어서 몇 개 정도를 가볍게 버려도 되는지 이런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2019학년도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12개 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득점을 위한 2019 적성고사 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보면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